오늘은 p-n 접합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n 접합이란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접합한 구조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오드의 소자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회로를 보시면 다이오드의 이 세모 표시 캐소드에다가 음전압, 그리고 이 일자 표시 에노드에다가 양전압을 넣는다면 이 전압이 문턱전압 이상이 됐을 때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하는 정류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류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이 다이오드의 자세한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n 접합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반도체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의 종류엔 대표적으로 실리콘이 있습니다. 이 실리콘은 주변의 실리콘과 공유결합하게 되면 모든 전자들이 결합에 이용되게 되겠죠. 그러면 결합을 했기 때문에 이 전자들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류를 흐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류라는 것은 결국 전자가 이동하면서 생기는 것인데 전자가 모두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면 전자가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전류는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류를 잘 흘려주게 하기 위해서 도핑이라는 것을 합니다. 도핑을 할 때 넣는 원소를 도펀트라고 하고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일단 N형 반도체를 보면 최각전자가 5개인 도펀트를 주입을 시킵니다. N형 반도체에서는 특히 이 도펀트를 도너라고 하고요. 최각전자가 5개이기 때문에 4개의 실리콘과 공유결합을 하고 1개의 전자가 남게 됩니다. 이 전자는 자유전자가 되어서 반도체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하는 자유전자가 되고요. P형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P형 반도체에는 최각전자가 3개인 붕소를 주입시켜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3개의 실리콘과 공유결합을 하게 되고 1개의 실리콘에는 공유결합을 잘 하지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홀이라는 것을 만들고 이 홀은 전자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인데 이제 비어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전자들이 움직여서 이 홀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결합이 갑자기 끊어져서 이 홀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뭐 이쪽에 있는 결합이 끊어져서 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전류를 더 잘 흐를 수 있게 합니다.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조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드리프트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디퓨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드리프트는 전기장에 의한 전류의 흐름을 이야기하고요.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어떤 공간에 자유전자를 놓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자유전자는 음전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기장의 형성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즉, 전기장이 있는 공간에 자유전자가 있다면 전자가 흐르면서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인 디퓨전은 농도에 따른 전자 이동인데 아메리카노 커피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메리카노 커피가 이렇게 있으면 원래 물에다가 에스프레소를 희석시켜서 만드는 것이 아메리카노잖아요. 그래서 물이 있으면 여기에 에스프레소 한 방울을 이렇게 똑 떨어뜨리면 여기서 이렇게 확산이 일어나겠죠? 디퓨전은 이런 식의 과정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도 차이에 의해 전자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전자가 퍼져나가는 것이 전자가 이동한다는 것이고 이는 곧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한번 접합시켜 봅시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디퓨전과 드리프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P타입 쪽에는 전공이 많고 N타입 쪽에는 전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류는 어떻게 흐를 수 있을까요? 농도 차에 의해서 이제 흐를 수가 있겠죠. 자, N타입에서 많은 자유전자들은 P타입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고 P타입 쪽에 많은 홀들은 N타입 쪽으로 막 이동하려고 하겠죠. 이 서로 각각 이동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농도의 평형을 이룰 때까지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하지만 p-n 접합에서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조건이 디퓨전뿐만 아니라 드리프트도 존재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온들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왜 생긴 거냐면 N타입에서 우리가 그 도펀트로 넣어줬던 것이 포스퍼러스였죠. 인이었죠. 인. P타입에서는 붕소였고요. 여기 보시면 자, 이 인에 있던 전자가 P타입 쪽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결국에
이 2는 전자를 하나 잃게 되고 플러스 이온이 될 것입니다. 얘가 이렇게 움직여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P형 반도체는 전자를 하나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붕소는 전자를 하나 얻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음이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음이온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이온들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정되어 있는 전하들이 전기장을 형성하게 되고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전기장은 드리프트라는 전류의 흐름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 디퓨전과 드리프트가 존재할 때 평형 상태가 될 경우 이 내부에 생기는 공피층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되고 이 공피층은 P형 PN 접합의 내부 전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내부 전위를 빌트인 포텐셜이라고 해요. 빌트인 포텐셜. 그래서 우리가 전류를 흐를 수 있게 그 PN 접합이 정류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빌트인 포텐셜을 이상의 전압을 PN 접합에 가해야지 이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음에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아까 그 PN 접합에서 역방향으로 전압을 인가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역방향 전압이라는 것은 N형 반도체 쪽에 플러스 전압을, P형 반도체 쪽에는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하는 것인데, 여기서 보시면 N형 반도체에는 전자가 많고 P형 반도체에는 홀이 많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플러스 전압 때문에 전자들이 이쪽으로 막 움직이려고 하고 P형 반도체도 홀들이 이쪽으로 움직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온들이 더 많이 생기게 돼버려요. 왜냐하면 다 전자와 홀들이 다 바깥쪽으로 빠지려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공피층이 더 커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왔는데요. 한번 보시면, 자, 이 콜라예요, 콜라. 콜라인데 옆으로 눕힌 건데 이게 그 이온들을 얼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얼음인데 여기서 그 N타입에서는 이 콜라가 전자가 되겠죠? P타입에서는 홀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 플러스라는 전압이 이 전자를 다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얼음들이 다 밖으로 노출이 되겠죠? P타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홀들을 다 빨아들인다면 이 얼음들이 다 노출이 되겠죠? 결국에 이 중간에 있는 공피층이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순방향 전압을 한번 걸어봅시다. N형 반도체에는 음전압을, P형 반도체에는 양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이 N형 반도체에 전자를 계속 주입시키고 P형 반도체에는 홀을 계속 주입시키겠죠. 그러면 원래 있던 전자들이 계속 이렇게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계속 밀려나게 되면 이 공핍 영역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이 이온들의 전자가 계속 채워지면서 이 플러스 이온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여기 마이너스 이온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전하인 홀들이 계속 주입되게 되면 그 음전압도 음이온도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공핍 영역도 줄어들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미는 압력이 이 전자가 계속 여기 전자들을 계속 밀고 있고 여기 그 양전압도 홀을 계속 밀고 있죠. 이 미는 압력이 내부 전이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빌트인 포텐셜을 넘는 힘으로 이제 밀게 되면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플러스 이온 때문에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계속 압력을 계속 주어야지 억지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한번 비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평소 상태라면, 자, 이 댐이 빌트인 포텐셜 내부전이고, 자, 이 물들이 전자예요. 근데 이게 평소 상태라고 하면 이제 자, 우리가 순방향 전압을 걸어준 상태, 이것을 비가 많이 온 상태라고 표현을 해보자면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물이 넘치게 되겠죠. 이 내부 전위를 넘는 이 전자들이 내부 전위를 넘는 그런 힘을 갖는 전자들이 결국 댐을 넘어서 흐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로 이제 다이오드에서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